제가 예전에 국비지원센터에서 근무할 때 학생들 멘탈 케어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거 옆 사람이 저보다 잘해요. 그런데 저는 못 따라가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두 달 차이거든요. 아이씨, 별 차이 안 나는데 그거 옆 사람이 더 잘한다고 계속 비교를 하는 거. 문제는 여기서 안 끝나요. 못 따라가겠어. 그래서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리소스를 다 소모할 건 열심히 해보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재능이 없어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학생 중에 고졸 학생들 중에 이제 그 당시에는 공장에서 돈을 벌다가 여기 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상경해가지고 이제 수업 드리는 학생들 꽤 많았어요. 그런 학생들 중에 고졸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시언어 수업 일주일 듣고 2주간 잘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해결하는 방법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전화를 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쯤 지나면은 이제 문자를 보내놔요. 환불도 안 받아가. 예, 언젠가 환불 받으러 오긴 하겠지만은 2주간 잘못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온 학생에게 패턴은 똑같아요. 재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때 제가 이 학생에게 뭘 줬냐면은 C로 배우는 자료구조 알고리즘이라는 이 책을 줬거든요. 이 책을 1권, 2권을 사가지고 686페이지예요. 686페이지인데 이제 고졸 학생이니까 보통 이제 전문대 이후 취업을 한단 말이에요. 보안 전문가 될 때는 전문대 이후 취업한 이후에 그 다음 이제 일을 하고 그 다음 학사로 전직, 학사로 보안 전문가 전직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대를 취득하고 취업하는 거와 고졸로 취득하고 취업하는 거는 취업할 수 있는 회사도 다르지만 연봉도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C로 배우는 알고리즘을 썼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 반 동안 못해도 괜찮다. 못하면 내가 차라리 네 사비를 네가 수업 들은 거 다 돌려줄게. 어떻게든 취업을 시켜줄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수업을 나머지 열심히 들어라. 무조건 수업 정리해서 들어라. 1년 반 동안 대신에 하루에 30분씩 이해하려 하지 말고 이거 따라 쳐라. 이 친구 시언어 수업 한 번도 안 들었거든요. 시언어 수업 딱 일주일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 이 친구 전문대 때 전문대 학사 취득하고 난 다음에 취업한 게 C, C++ 메인으로 하는 보안 솔루션 개발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학사로 전직하고 난 다음에 모이해킹 영역으로 전직 안 할래?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개발자가 길인 것 같습니다. 분명 수업 한 번도 안 듣고 일주일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재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거든요. 이게 어디서 생기는 문제냐면 첫 번째 집단 강의일 때 완벽하려고 하는 조직,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조직. 이때 이 두 조건이 같이 합쳐지면은 이런 비교에서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헬스장에 가거나 내가 지금 복싱장에 가서 나보다 무게를 더 많이 드는 사람이 있거나 나보다 늦게 시작인데 복싱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위태롭게 생각하거나 이제 나 재능이 없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근데 내가 프로가 되려고 한다. 그 프로가 된 상태에서 우와 저 장난 아닌데 난 진짜 재능 없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이런 것처럼 이 문제는 왜 생기냐면 완벽하려고 할 때 생기는 문제가 이겁니다. 뭐 스스로 스스로 부족한 걸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식으로 집단 강의를 들으면서 옆 사람 비교하는 본능에서 그걸로 위계가 정해지는 사회적 경험을 해왔어요. 어릴 때부터 패턴이에요. 사회적 경험을 해오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나는 나대로 성장해 나가면 돼가 아니라 이 레일이 정해져 있는데 저기에 저 선 위로는 넘어갈 수 있는데 나는 저기에 도달을 못할 것 같아. 그러면 나가 떨어져요. 버려버려.
그런 식으로 행동 패턴이 어느 정도 많이 경험해 왔어요. 아, 재능이 없는 건 빨리 포기하고 난데 왜 재능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지. 이런 식으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문제를 처음에 해결할 때 저는 5인 이하 소수 정예로 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후 택하게 된 게 안 되겠다. 미술학원식으로 하자. 헬스장이나 이런 거 보면 PT를 개개인별로 하잖아요. 개개인별로. 그런 식으로 미술학원식에도 언제든 들어와가지고 가되 나보다 뭐 먼저 수업을 들어서 이제 먼저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더라도 개개인별로 맞춰서 PT를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자. 사실은 이게 줄리어드 음대가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걸 보고 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랑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자기만의 성장 속도를 계속 페이스를 나아갈 수 있는 거고, 저도 이제 멘탈 케어의 리소스를 좀 더 학습 습관을 만드는 리소스로 전환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소수 개인 맞춤식으로 하고, 이때 한 가지 깨달은 거는 이런 개인 맞춤식으로 가르치는 게 단순히 학습의 효과뿐 아니라 자신의 학습 패턴이나 행동 패턴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왜냐하면 취업하고 난 다음에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안 좋아하는 조직 자체가 그냥 안 좋아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스스로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구나. 그런 걸 깨닫긴 했거든요. 뭐 그건 넘어서서 저는 이게 교육 설계자,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그 환경 자체를 모두 통제하는 룰메이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거지. 교육 설계자 입장에서는 해결이 돼요. 근데 개인 입장에서는 해결이 안 나요. 제가 국회지원센터에서 근무할 때도 영업인이었기 때문에 영업을 했었기 때문에 영업에 보면 이름 옆에 딱 그 매출 얼마는지 딱 하고 순위를 옆에 매겨요. 그거 매일매일 바뀌거든요. 그거 보면은 주가 바뀌는 것처럼 속이 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주변 환경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그걸 원래 그런 식으로 압박감으로 작용하게끔 하려고 일부러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시스템에서 심지어 거의 평생에 걸쳐서 그거를 계속 압박받도록 경험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게 이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 20대 때 제일 심해요. 30대쯤 되잖아요. 30대 되면은 다들 그냥 초연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초연해요. 그리고 나는 나대로 하는 거지. 예. 20대 때 이게 제일 심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20대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 첫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이게 내 평생의 습관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되겠어요? 두 번째, 그런데 우리 추해지지는 맙시다. 예를 들어 질투심이라든지 질투심, 뭐 시기심, 뭐 발목 잡기라든지 뭐 이런 거 행동으로 넣으면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좀 아름다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뭐? 어우, 잘하시네요. 인정.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좀 막히던데. 요청,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감사. 그 다음에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괜찮아. 당연한 거야. 괜찮아. 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 위로, 인정, 요청, 감사, 위로. 이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협동과 상호 존중. 사람은 나는 나 자신도 못 믿겠는데 어떻게 타인을 믿어? 그냥 이런 것들에 주고받는 거지. 그래서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게 저는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좀 더 개념을 더 확장화 시켜 볼게요.
사랑이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어릴 때 배운 사랑이란 거 우리는 어릴 때 인정과 사랑을 갈구로 해요. 갈구로 하고 성인이 되면 인정과 사랑을 베풀어줘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근데 아이 때랑 성인이랑 가장 큰 차이는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이런 것들을 표현해 가지고 나를 괴롭혀요. 그러면은 애들은 아이고 걔가 나쁘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지만은 성인은 뭐 멘탈 더럽게 약하네. 반대로 또 이걸 하는 사람에게는 와 저 또라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행동 패턴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마음보다는 이 마음이 행동 패턴에 영향을 미치면 문제가 돼요. 이 위에서도 보지만은 잘하든 못하든 간에 시간을 때려 박은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든 사람이 텔레파시나 초능력을 믿었다고 하는데 원래 심리적인 영향이 그냥 시간 때려 박은대로 나온 거는 자연현상이거든요. 근데 자존감이나 자신감 그런 것들이 그 자연현상에 영향을 미치면 그건 초능력이에요. 내가 학생들은 그 당시에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네가 싫어하는 걸 하루에 2시간씩 주 5일 하고 네가 좋아하는 걸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주 5일 해서 그거 1년이 되었다고 해보자. 그럼 어느 쪽이 더 잘할까? 싫어하는 거 훨씬 더 잘해요. 그건 자연현상이거든요. 심리가 행동 패턴에 영향을 미쳤을 때 자연현상적으로 영향이 되는 거지. 심리가 그냥 자연현상에 영향을 미치면 그건 초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 패턴을 제대로 뭘 해야 될지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고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럼 그중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특별해지는 방법은 인정, 요청, 감사, 위로, 응원. 응원도 안 좋아. 아예 지금 무언가 이제 면접을 보러 가거나 그런 사람들 응원해 줄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하는 게 좀 더 특별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서 좀 더 이제 나아가서 사랑이라는 개념이 어릴 때부터는 보통 소유의 개념과 별로 구분이 안 가는데 사랑이란 건 엄밀히 말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치부 같은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근데 그런 게 있는 거, 부족해도 괜찮아. 그 있다고 해서 남을 피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근데 그러면은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는 나 자신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있고 그래서 괜찮아. 근데 그게 행동으로 안 넘어가고 나는 좀 더 아름답게 특별하게 행동하려고 해. 뭐 이 정도? 괜찮아 하고 난 다음에 노력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이 정도? 타인에 대해서도 타인이 좀 부족해도 그래도 그게 당연한 거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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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이거와 정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자기의 성인 규정이. 항상 타인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원래 이게 포유류의 본능이라고 하거든요. 사회적 위치를 찾고 거기에 위계를 설정하는 거. 근데 자기의 성인격장이 항상 타인을 통해서 자기가 괴롭고 타인을 통해서 좀 더 잘난 것 좀 우쭐하고 그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이게 행동 패턴이 되고 그 패턴이 다시 또 자기에게 돌아와서 확신이 되어버리고 그게 다시 또 행동으로 들어서 악순환이 되어버리면은 그때부터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큰 생각 여기에 안 빠지도록 항상 이 위주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이게 20대 때 정말 많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좀 그래도 괜찮아.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플라이 사람은 누구나 위대하게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플라이를 제프 베조스가 처음에 창업을 할 때 짐 콜린스라는 교수를 만나서
플라이휠이라는 개념을 해서 그 구조대로 그대로 아마존을 창업해서 네킨에 쓴 그 플라이라는 개념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 짐 콜린스가 쓴 책 중에 플라이휠을 돌려라.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뭐가 나오냐면 위대하고자 하는 기업이 자기가 위대해졌다라고 생각한 더 망하기 시작한다. 자기가 위대해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부족한데? 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취업하고 난 다음에 커리어가 멈출 때 문제는 주변 사람이랑 비교해가지고 나 이 조직에서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네가 그 조직에서 잘하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저 위에 떠 있고 그 위에 떠 있고 네가 앞으로 해나가 야생은 전부 다른데. 근데 커리어 보통 이렇게 많이 멈춰요. 나름 나 회사에서 나름 잘한 것 같은데 근데 윗회사 가면은 전혀 안 맞거든요. 그냥 스스로 계속 더 잘해가야지. 이게 오히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도 사실은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부족해도 괜찮아라고 받아들이고 특별해지는 방법은 이런 행동 패턴을 습관으로 갖추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20대 때 한정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30대쯤 되면은 좀 이제 여러 가지 사회 경험이 많이 생기고 사람도 많이 만나 보면서 이런 거에 많이 이제 그 초연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꼭 충고를 드리고 싶은 거는 휴식 시간을 꼭 정하세요. 저런 상황에서 자기가 스스로 멘탈이 갈리는 상황에 멘탈을 스스로 가는 패턴의 상황에서도 휴식을 안 정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해서 더 체력적으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번아웃까지 같이 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한 두 달 중단을 해야 돼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2달 중단시키고 다시 재활 운동을 이제 복원을 시키거든요. 지금 이제 너무 무리를 하면 원래 운동 같은 거 무리를 하면 몸에 부상이 오잖아요. 우리는 뇌를 가지고 노는 일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일종의 뇌에 부상이 온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너무 그렇게 애쓸 필요 없고 딱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맞습니다. 플라이 휠이라는 것 자체가 성공의 과정은 지루하다. 이 지루한 과정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억 번을 돌리는 게 지금 딕텍 큰 회사들이 성장한, 위대한 기업들이 성장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공 자체는 원래 지루해요. 괜히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이런 걸 부리지 맙시다. 저는 이런 게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있든 없든 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물리 현상, 자연 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초능력이지. 저는 그런 초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